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냄새를 하나 맡으면은 이 냄새를 맡았던 순간까지 같이 기억나는 그런 경험 있어요? 있지. 추억까지도 같이. 예전에 이거 와이프가 안 봤으면 좋겠지만 네.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의 샴푸 냄새가 아니 왜요? 아니 진짜로 아직도 그 샴푸 냄새 맡으면 걔가 떠올라. 아니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맞습니다. 그 친구 저기 이제 엄씨였어 그 여자애가 엄씨였는데 지금 이제 다 재개발해서 없어졌는데 가락 시형 아파트가 있었고 어허. 그리고 거기 가락시장이 있었어요. 그 가락시장에 파는 곱창 볶음 있잖아요. 그 냄새가 제가 처음 맡아본 곱창 냄새인데 깻잎 들어간 매콤한 냄새 있죠.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맡을 때마다 제가 처음 맡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 96년, 7년 정도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프루스트 효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효과?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빵 터지신 거야? 1번 문제 정답이 곱창 뭔가 보다. 아니요? 이거 직업병이야. 우리 지금 음식 얘기하는 것도 직업병인데 네. 문제와 연관 짓는 것도 직업병이야. 아무튼 오늘도 지식의 향기가 퐁퐁 솟는 지식의 냄새, 지식의 향기를 맡아보러 퀴즈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꼬리곰탕 출발! 강의가? 강의 주제 뉴타입? 야, 아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뭐 정답이 있나 봐. 그러니까 웃으신 거 아니야. 올드스쿨, 새로운 시도, 역추적, 뉴타입 인류, 도태되다. 도태되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태되다. 뭐가 도태될까? 도태되다.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올드 타입을 도태시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문자 서비스 등장으로 2010년 이후 단문 메시지 서비스 이른바 SMS의 사용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요. SMS 모의 학자인가? 문자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SMS는 1984년 매티 맥코넨이 메시지 핸들링 서비스를 적용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년 후 1992년 12월 3일 영국의 소프트웨어 설계자인 팻 워스가 PC로 최초의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전송했는데요. 이 최초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되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영어죠, 영어. 영어인데 우리나라 뜻으로 맞춰도 되고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좀 짧죠? 짧아. 하이. Hello? 몇 어절이에요? 어절만. 몇 단어예요? 네, 어절. 두 단어래. 오케이, 굿? 하이 프렌드. 메리 크리스마스.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12월이잖아. 12월 3일 날. 그때.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와우. 오케이. 상훈이는 제일 처음 핸드폰 썼던 게 언제지? 저는 2004년이요. 2004년. 그럼 중학생 때네. 네, 그때는 이미 뭐 문자가 많이 활발할 때 아니야. 맞아요. 나는 이제 카폰, 삐삐, 시트폰, PCS 완전 이 세대거든. 모든 네. 걸 다 겪은 세대거든. 근데 처음에 이제 96년도인가 핸드폰 PCS 쓰면서 그때는 같은 사업자끼리만 문자가 됐어. 뭐 016은 016끼리, 018은 018끼리. 그래서 같은 반에서 야 너 018이야?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보내고.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018이면 더 잘 됐어 뭔가. 와. 문자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문자 개수가 있어서 꽉 차면은 아래에서부터 지워지는데 너무 저장해놓고 싶은 문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도 너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나도 너 좋아는 너가 많이 했냐? 그 친구가 많이 했냐?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너가 골라봐. 네,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 야마구치슈의 저서 뉴타입의 시대는 정답을 찾기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터키 트라브존 지역에서 10년 넘게 양봉을 해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최대 고민은 바로 꿀을 훔쳐먹는 곰이었는데요.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곰의 꿀사랑을 막지 못했죠.
어느새 피해액도 불어나자 그는 곰을 퇴치하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아, 나 이거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도요. 아마 그 곰이 꿀을 먹는 뭐 사진인가? 뭐 그거를 보여줘가지고 곰도 이렇게 먹습니다 하고 샀던 것 같은데 꿀을 막 훔쳐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아예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정확하지 않나? 나 뭔지 알아. 나 봤어 이거. 보탤게요 제가. 뭐 경쟁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른 꿀을 여기다 두고 자기 양봉하는 꿀을 두고 밤에였어요. 그래서 나이트 비전으로 어둡게 해서 찍은 다음에 곰이 와서 이거 말고 이거를 먹는 거를 보여준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지, 맞아, 정답. 정답입니다. 맞아. 아, 역시 우리는 기사를 많이 보니까. 맞습니다. 또 저 상품 받고 싶습니다. 갈까? 네, 대결 진이와 훈이 갈까요? 대결 진이와 훈이. 대결 진이와 훈이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태블릿 PC와 유사한 모습인 이것은 1972년 과학자 앨런 커티스 K가 구상한 다이스북이라는 이름의 컴퓨터이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아, 다이스 북이 아닐 거야. 이름을 꼬셨을 거야. 정답 X입니다. 다이스 뭐예요? 다이나북. 아, 그거 봐. 이게 싹 하나 꼬.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15년 다국적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가 29개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급여나 제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뭡니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더 중시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가능성인 업사이클 리스크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인 다운사이드 리스크의 비대칭성이 있는 직업을 조합하라는 것으로 바벨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X. 아유, 정답 O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잘 맞추냐? 모르겠어요. 너 천재야? 저 지금 어. 문제 내용 잘 이해 너 못했어요. 이동우 대표님 같아. 천재인데? 네 번째 문제. 잉카 부족은 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했으며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등 수학과 천문학에 능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우와. 야, 나 무슨 뭐 다 피해가냐? 인카가 아니죠. 마야 부족. 마야. 진달래꽃.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의 네 가지 특징인 변동성, 불확실성, 복합성, 모호성을 간단히 뷰카라고 부른다.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이건 알고 있었어. 미리 녹화했거든. 아, 사모님 축하해. 형님 골라주십시오. 왜요 형님? 우리 아프지 말아요. 호시들의 단짝 친구. 데뷔밴드? 아, 키티 밴드야? 어이구 키즈밴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는 근데 핑크로 다 모르냐? 옷도 핑크구나. 강의 안 갔죠? 뉴타입의 시대. 아까 올드 타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뉴 타입. 뉴 타입. 강의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36개는 대략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사이에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우세할 때와 열세일 때로 크게 나누어져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 등 6가지 병법에 총 36가지 계책이 쓰여 있는 특이한 병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계책마다 미인계나 공성계 등의 독특한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인 제36개 주의사항은 어떤 계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랭랑 아니야? 주랭랑 도망치는 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우리는 뭘로 보고. 36개 주랭랑을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모를 수도 있어. 그게 그거야? 이런 사람들 맞아요, 있거든. 맞아요. 불교 용어 막 이런 것처럼. 그치. 이거는 근데 왜 뉴 타입이에요? 책에서 말하는 뉴타입의 경쟁력은 쓸모없는 계획과 예측을 제쳐두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에 수없이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전략적으로 도전과 탈출을 반복하는 데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많이 박명수 씨의 어록 이러면서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일찍 일어나야 피곤하다. 맞아요. 뭐 안 맞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뉴타입인 거죠. 그랬던 그치. 시선이 이제는 안 맞으면 하지 말고 뭐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없고. 시간을 되돌려도 어차피 열심히 안 할 거다. 맞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땐 진짜 늦은 것이다. 맞아. 아무튼 의외로 쉽게 맞췄고요. 마지막 남은 문제 골라보겠습니다. 뭐 안 했지? 미래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미래 예측. 책 뉴타입의 시대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전문성과 예측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탈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보다는 구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측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예측.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상식을 크게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서양 고전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블랙스완. 정답입니다. 와 멋있어. 야, 진짜 멋있다. 멋있다. 저희 노찬스 클리어예요. 오고! 진짜 대박! 야, 너 찬스였어! 오! 와. 블랙스완! 와. 손흥민 같았어요 형님. 와. 싹 하고 싹 잡고 블랙스완 하고 딱 일단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답 블랙스완. 좋아. 야, 대박. 노찬스 클리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블랙스완이 있고 또 뭐 네온스완인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저희 문제도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무슨 코끼리, 맞아. 코뿔소 이러면서. 핑크 코끼리였나 뭐?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 핑크 코끼리. 핑크 코끼리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굉장히 맞추고도 틀린 줄 알고. 말했는데 저희끼리 웃었어요. 잘 말했는데. 바보야.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네. 오늘 노찬스 클리어인데 하나만 더 해가지고 우리가 노찬스로 맞추면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하나 주세요, 정말로. 지금 너무 흐름이 좋아서 그래요. 역주적 한 번만 할게요. 5분 내로 맞출게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소프트웨어 공학의 한 분야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정하여 처음의 문서와 설계 기법 등의 자료를 얻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마치 복귀와도 같은 과정인데요. 복귀는 바둑 관련 용어죠. 그래서 바둑 용어 문제 드리겠습니다. 포석을 깔다라는 표현은 앞날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을 말하는데 바둑에서는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버려놓는 일을 말합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이 끼어들어 가르쳐주는 훈수를 둔다.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뜻하는 승부수라는 말도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둑돌 석점을 둘러싸고 한쪽만이 트인 그 속을 가리키며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이르는 말로도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면초가. 사면초가. 몇 글자죠? 허구됐네. 어쨌건 노찬스 클리어! 인공지능과 로봇, 공유경제와 DT 등 사회 경제적 구조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이슈까지 더해져 개인은 물론 기업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하던 전문성, 능력과 자질, 논리와 경험은 급속하게 평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유능함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일본의 전략 컨설턴트인 야마구치 슈는 그에 져서 뉴타입의 시대를 통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사고와 행동의 프레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뉴타입이라 명명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수성은 환경과 상황에 의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시대든 그 시대에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인재의 요건은 따로 있다는 건데요. 올드 타입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쉽게 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방법도 많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올드 타입,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 뉴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뉴타입의 시대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뉴타입의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구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쉬운 예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라질 직업이 예측되곤 했는데요. 이런 물음의 전제를 바꿔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가, 기술을 통해 어떻게 인간을 진화시킬 것인가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앞에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4세기 패스트가 지나간 자리에서 르네상스가 태동했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의 세계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할 테니 말이죠. 네, 꼬리공탕 지금부터는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꼬리공탕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꼬리공탕이 우뚝 선 중심과도 같은 분 이동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놀러 가기도 좋습니다. 먹기도 좋고. 맞아요. 원래 가을에는 책이 제일 안 팔려요.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책을 안 읽는 계절이 놀러 다니네요. 가을이니까요.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좋고 하니까 아. 노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집에만 있지 네. 않으려고 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가을에 더 열심히 한번 우리 이동우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자, 이제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네. 오늘 그 주제를 오.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와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부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심오한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올드 타입과 뉴 타입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올드 타입은 옛날의 행동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뉴 타입은 뭐냐? 뉴 타입은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앞으로- 인식. 문제 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제가 늘 이 꼬레공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생겨났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세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서비스가 있고. 이제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네. 무엇을 만들까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엇을 만들까?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커네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생각나세요? 커네빈 프레임워크?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커네빈 프레임워크가 뭐였냐면 데이브 스노든이 만든 그 용어이긴 한데 모든 비즈니스 상에서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에 4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한 것, 두 번째는 난해한 것, 세 번째는 복잡한 것, 네 번째는 혼돈 상황이에요. 근데 난해한 것까지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단순하고 난해한 것까지는. 네. 근데 복잡하고 혼돈 상황에서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기억이 나요, 이제. 예,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런 문제가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ICT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ICT 기업들은 엄청난 자본과 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있고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엔지니어가 네네. 있고 공장 시설이 있잖아요. 자, 그럼 10년 뒤에 이 자동차 산업을 지배할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든 아니면 비즈니스 MBA를 뭐 갖고 있든 이 문제에서의 해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은 MBA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칙에 완전히 반기를 드는 그런 데이터네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만드는 6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물질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방향성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제 사무실 주변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을지로 일가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L? 그렇죠. L 백화점이 네, 있어요. 네. 예. 저는 가끔 그 백화점을 가면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 물건이 다 팔리느냐?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거 과연 팔리나 이런 것도 있고 이걸 다 사가? 막 이런. 브랜드도 너무나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너무나 많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답보다는 문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정답을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문제가 네.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성황을 이뤘어요. 자, 비즈니스의 정의는 뭐냐면 문제 의식과 그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격차,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할 때도 자, 여러분 회사에는 이런 문제가 있죠? 제가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비즈니스는 그래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는 정답을 찾는 거는 너무나 쉬워졌어요. 자,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온갖 지식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자,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일자리 중에 의미 없는 일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 뷰카라고 들어봤어요? 뷰카? 뷰카? 뷰카. 뷰카가 변동성, 불확실성, 그다음에 복잡성, 모호성의 첫 글자를 따서 뷰카라고 불러요. 영어 약자. 예, 영어 네, 약자예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코로나가 지금 한창인데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가 더 유행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코로나는 여름이 되면 없어질 것이다. 오, 맞아요. 맞아요. 라고 했었죠. 네. 안 없어졌다면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죠. 네. 자,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제 예측치가 사실은 IMF에서 계속 발표를 했지만 계속 변동이 됐었잖아요. 코로나는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뷰카의 시대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 경험, 경험. 그 다음에 예측, 그리고 최적화. 이게 다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고 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아는 단어였는데 예, 그죠? 규모의 경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가장 유행했던 시대는 1980년대, 90년대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내 거가 필요하잖아요, 다.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나한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것. 그런 걸 필요하러 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섯 번째는 마지막? 뭐냐면 인생이 너무 길어졌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 수명이 너무 예, 길어진 예, 거예요. 예. 수명은 너무 길어졌는데 기업의 역사는 점점 짧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섯 가지 트렌드 때문에 이제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MBA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찾아서 내가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뉴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필요할 거냐? 자동차를 보면 도움이 되는 시장과 의미 있는 시장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장 쪽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타는 자동차, 네. 현대자동차, 토요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네. 그런 자동차가 있고 슈퍼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슈퍼카가 필요한 사람과 잘 달리고 잘 쓰고 안전한 차를 타는 사람들은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네. 필요한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안전한 차를 타는 사람들의 요구는 뭐예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로 승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가 더 안전한 거냐? 어떤 차가 더 잘 서냐? 잘 달리느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슈퍼카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색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도움이 되는 시장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품질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승자 독식의 게임밖에 나오잖아요. 예컨대 상훈 씨 유튜브 하잖아요. 네. 유튜브를 이길 만한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이 없는 지금으로선 불가능해요. 네, 진짜로. 예, 불가능해요.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이기겠다. 새로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나는 에어비앤비를 이기겠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미 선점한 거를
끌어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스스로가 망하지 않는 한 어. 유튜브를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 유튜브의 경쟁사를 하나 뭐 만들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승자 독식의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 판을 깨기는 너무나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도 한 뭐 20년 전부터 그냥 N사가 계속 1위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N사가 유명한 저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네. N사 같은 경우는 구글과 아마존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어. 요즘에 N사의 쇼핑몰 들어가 봤어요? 요즘에 엄청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또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대 흐름도 잘 읽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태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막 시도를 하니까 저 요즘에 그 N사에서 산지 직송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 너무 싸고 너무 빨라. 맞아.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아마존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쇼핑 시스템을. 아마존은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건을 사려고 검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존은 검색 엔진을 따로 만들었잖아. 근데 우리나라 N사는 통합돼 쇼핑도 있네요. 되고 검색도 되고. 근데 거기에 페이까지 있어. 카드사 어떡할 거야? 공룡이네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생각 없이 그러면 혁신을 하면 되느냐? 그 세그웨이라고 알아요? 세그웨이 알죠? 네. 세그웨이? 세그웨이. 이거 타고 다니는 거? 네, 타고 다니는 거. 근데 그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스티브 잡스부터 빌 게이츠까지 뭐 난 저기에 다 투자하겠다. 진짜 투자도 많이 했어요. 진짜요? 근데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나, 지금? 거의 없어요. 가끔 있어요. 이렇게 헤드셋 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끔 막 키 엄청 커 네네. 보이고 막.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망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들 줄 알아서 만들었는데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공부해라 막 이러잖아요. 공부해서 좋은 데 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게 틀린 말일 수도 있네요. 틀린 말일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걱정거리만 더 늘었네. 방송하면서. 아니 근데 그 대표님 저희 처음 뵀던 게 작년 5월인가? 예, 그럼 1년 4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 사이에도 뭐가 바뀌고 있나요? 엄청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도요? 예, 엄청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네. 뭔가 그 경제경영서 트렌드도 보면 네. 옛날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네. 다른 얘기 하자라고 넘어왔어요. 많이 넘어왔어요. 그 지금은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 아무튼 방송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정말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 거기에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거지. 엄마 공부하지 말래 이게 아니에요. 그 맞아요. 공부하지 말라고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공부는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서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되게 와닿는 얘기였죠. 맞습니다. 네. 생각을 열어야 된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쉽진 않죠. 그렇죠.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뭐 늦는 거 아니죠. 그럼요. 저희도 예. 이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100세까지 살아야 돼. 맞습니다. 저도 진짜 머리가 백발이 돼서도 꼬리곰탕 진행하고 싶어요. 진짜. 예. 막 좀 더 지금과는 다른 어떤 내공을 갖고 네. 그렇게 진행하면 참 재밌지 않을까. 우리가 몇 년 뒤에는 도대체 어떤 방송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예. 재밌네요. 예. 예. 그 날까지 우리 두기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동우 대표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두기들과 벌써 작별 시간이에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